안녕하세요. 비분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있어야 할 글자로 구성되어야 꿈을 이룬다.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사주에서 있어야 할 글자 그리고 없어야 할 글자는 없는 사주가 이 성공하고 삶의 풍파를 겪지 않는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풍파를 겪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없어야 할 글자가 사주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 무엇이고 없어야 할 글자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명을 해보시자고요. 있어야 할 글자로 구성되어야 꿈을 이룬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것을 살펴보는 그것에서는 수월의 을목이 있어야 할 글자들은 어떠한 글자인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술토는 이 을목의 재물창고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고귀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월지까지 차지한 이 술토이다. 이것은 필자가 이거 실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술토가 아니고 여기에 무토를 저만을 더 찍은 것 같다 그래요. 어찌 되었고 무토로 보시고 이 무토가 있기 때문에 정제격이다. 이러한 사주에서 조금은 불미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토가 있었다는 거. 이 기토가 차라리 간목으로 변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이 기토가 있어서 정편제 혼잡으로 되었다. 그래서 부부간에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죄다 신약이기는 하지만 이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묘가 합을 하는 일시지 합을 해서 힘을 주고, 이 수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수가 있거나 이 자수가 있고 또한 개수가 있으면 더욱더 사주가 좋아진다 그래요. 그런데 개수는 없어도 이 해수가 해묘합으로 건조함을 풀어주기 때문에 있어야 할 글자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수월에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태양이 화창해야 되는데 두 개의 술토와 무토가 화로 역할을 하니 꺼지지 않는 불이 되고, 그리고 이 을목이 생하게 되니 이 병화 또한 유력한 그러한 상태로 이 수기인수, 수기를 전혀 겁내지 않는 임수나 개수 어떠한 글자가 와도 병화는 닫히지 않는 재물 창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격이다. 그런데 이것은 병술로 왔기 때문에 조상의 재물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병화는 조모에 해당이 되고 이 술토는 아버지에 해당이 된다. 아버지는 이 조모가 유산을 물려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다. 이 부분을 상징을 하고, 간목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았을 걸 기토가 개수로 변했거나 간목이 되었다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 사주의 부족함이다. 그리고 묘술 합을 해서 생재, 그리고 항상 생재 이것을 하면 돈이 된다, 이것을 하면 돈이 된다, 이것을 하면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아는 아주 묘한 성견지명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손만 대면은 그것은 다들 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명이 된다. 이 부명이 되는 사람들은 애지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촉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돈이 된다. 이것은 돈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빨리 알게 된다.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애지력이다 또는 성견지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견지명 애지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냥 자기 자신이 여기에다가 이 땅을 이렇게 쓱 한번 보고 이 땅을 사면은 이건 돈이 되겠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큰 돈으로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 발달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운기 자체가 식상, 재성운, 그 다음에 관성운, 그러니까 사, 오, 미, 신, 유, 술 하면은 이것이 60년 과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큰 재물, 큰 발복, 이것은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묘하기도 이 해자, 축, 인, 묘, 진으로 이어지면서 이 대운이 나를 계속해서 생하고 돕고 하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능히 발복 성공을 이루는 상태가 된다. 다만 이 진대운 또 을사대운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이때까지 약 50여 년, 60여 년 가까이 벌어놓은 돈들을 엉뚱한 데 투자를 하고 손해를 상당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행히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해, 묘가 합의되어서 항상 이 을목을 지킨다. 해중 간목이 있으면서 이 부분을, 이 간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예지력이 발생이 되고, 을목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주에 비겁이 있었다면은 거기에서 치열한 경쟁이 되어서 눈꼴 시게 하는 역할도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이 비겁에 의해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비겁 성분이 경쟁력 성분으로 그 경쟁력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형제들이 나타나지 않은 그것은 오히려 형제들이 있다, 동료들의 덕이 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않을 것인데, 왜 이것을 염려가 되냐면 이 무토는 월간에 있고 시간의 기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무토는 정제이기 때문에 월급쟁이 생활로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는 형상이 되는데, 이 을목이 기토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직장 생활에 이 돈을 벌어 크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우월하게 후반 인생 편하게 먹고 살겠다 생각을 해서 기토 편제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어찌됐건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시자고요. 수월에 무토투관으로 정제객이다. 연월지 두 개의 술토가 정제로 부모 주상궁에서 큰 재물을 놓고 연간병화가 생기하여
재물을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로 재물 그릇이 매우 크다. 이처럼 큰 재물이 있다고 해도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재난 풍파를 당하고 힘겨운 삶이 되지만,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재물을 득지하고 그 재물은 귀를 생하기에 부귀를 이루게 된다. 수월은 을목병화 무토가 임묘하는 묘신이 되기에 신약하다면 도로 무공인생이 되는데, 또한 육친간에 혈광사가 많게 되는데, 재물을 감당한 능력자가 된다면 두 개의 재고 기인으로 대부를 누릴 수도 있다. 을목이 발복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목의 등락이가 바고 임목이 있어야기라다. 임목이 없다면 을목의 로꾼이 되는 묘목이라도 있어야 하며, 개수가 없다면 지지 숙이라도 한 글자 있어야 하며, 병화가 조를 이루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임목은 없어도 이 묘목을 만났고, 그 다음 개수가 없었어도 이 지지숙인 해수를 만났다. 그리고 이 병화가 조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도 중급 이상의 사주로 상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중급에서도 중상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임수투가는 큰 쓰임이 되지 않으나 지지해수나 자수가 있느니만 못하고, 만약 금기천간이 투출하면 반드시 정화로 온난하게 하며 제살하고, 개수가 화기천간과 격하고 있으면 일평생 의식주 걱정이 없다. 이때 경금이 투가라면 병화보다 정화와 간목이 더욱더 좋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사주에서는 해수가 있어도 임수가 투관이 되었다면 큰 쓰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지해수나 자수가 있느니만 못한데 해수가 있어서 기라고 인수천간, 그러니까 임수가 투관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기천간이 없는 것이 여기에서는 길하게 되는데, 이 수월이지만 사주를 금기가 있으면 급격하게 춥게 하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하지만 없는 것이 대체로 좋다 그래요. 경금이 투출하면 정화가 있는 것이 좋고, 이 신금이 투출했다면 병화가 좋은데, 이 사주는 그럴 염려가 없이 조하는 병화가 있어서 온난하게 하기 때문에 일평생 의식주 걱정이 없는 사주가 되었다. 만약 사주에 신금이 투관하고 병화와 개수가 없으면 광풍 낙하가 되어 뇌졸중, 소아마비 질병의 염려가 있고 일평생 두통 환자가 될 수 있으며, 목피 금상이라 하여 평생 가난하게 되고, 몸이 허약하며 질병이 많고 여명이 결혼 불가사제도 해당이 되는데, 이 유력한 신금이 투출해서 이것을 제어하는 이 병화가 없었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당주는 일지해수가 건조함을 해가시키고 시록을 이루었으며 일시주 순중으로 해묘 합의되어 재물을 득지할 역량이 있고, 병화가 조우하니 부귀를 이루는 명식이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을해일주와 기묘신은 동순 중에 있다. 한 집안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무토는 헤어지게 되고, 내가 전생에서부터 이루어진 그 끈의 기토를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묘목의 주인이 기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사주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라면 기묘시에 태어났다. 이 을목의禄군을 묘목이 주고 기토의禄군은 당주 자신이 주고 여기에서는 아버지다. 여명사주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육친을 서로 간에 나의 육친에서 아버지가 투출하고 아버지의 육친에서 내가 투출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녀지간에 말 못할 애정사가 생기는 것이 이것에서 생긴다. 마찬가지로 이 동순 중에 을의 일주가 기묘시에 태어나게 되면은 동순이다. 한 집안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부애로 못하고 이별할 사주. 왜냐하면 이 을목이 기토를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안 찾아가더라도 이 기토가 을목을 찾게 된다. 이것은 묘하게도 이 인연법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당주는 일지해수가 건조함을 해가시키고 시로, 그러니까 기묘시에 태어나서 시록을 이루었으며 이 시주가 수운 중에 한 집안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화가 조하니 부기를 이루는 명식이다. 이 병화와 무토의 관계는 석양을 상징하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병화의 화로가 되어주는 무토이기에 병화 불이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된다. 즉 불길이 비산하지 않고 고요하게 타오르는 형상이다. 그런가 하면 영주 병술과 시주 기묘가 지지는 묘술 합을 하고 병화가 좋아하는 기토를 만나 이 병화의 꿈을 이루는 관계이다. 그래서 사주에서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으며 무토산에 화려하게 꽃피우는 을목이 되어 대부를 논하는 사주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 문제는 첩을 두고 사는 발자로 이 무토 정제처와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참 답답한 문제인데, 이 무토가 두 개의 술토, 왜냐하면 무술로 왔고 병화는 무토를 생하고 나의 조모는 이 술토 나의 아버지를 생하고 거기에 쥐는 이 무토처이다. 그러니까 무토처가 전체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처를 헤어질 수가 없이 이 기토가 첩이 되어서 숨겨진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 처와도 이것은 헤어질 수가 없는 격이다.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절대 기토 처도 못 벗어나고 이 무토 처도 못 벗어난다 그래요. 이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찌됐건 할 수 없는 일로 이것은 영웅호색이라 하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사주는 처음에는 직장 생활하다 나중에 사업가로 병화하는 사주가 되는데, 시상 편제로 인하여 재물 그릇이 크지만 능력이 부족하면 재난 풍파하지만 능력이 출중하며 대운 또한 재물을 득제하는 운으로 흐르니 당주는 교수 겸 벤처 사업가로 부명이 큰 돈을 벤처 사업가가 되어서 주식 이 부분에 상장을 시켜서 아주 그 주식이 크게 올라서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 구조가 이처럼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지는 사주가 큰 재물을 형성시킨다. 이것을 알고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